이제 아빠의 명예회복과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 규명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가족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진실이 우선시 돼야 되고 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봤다는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상황이라 봅니다. 중대범죄라고 봅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보신 것처럼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9월 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여 만에요. 해경이 당초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경과 국방부의 오늘 목소리부터 먼저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국방부는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 해경과 국방부 오후 2시 발표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기관, 즉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과 지금 이 정반대의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뭐 새로운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된 건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증거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의 코드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전에 내렸던 결론 자체가 무리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제 앞으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지만요.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는 이 해수부 공무원이 도박을 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 측에 그러니까 구조할 때 월북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예. 이런 거 세 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결정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과연 도박과 월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구명조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만약에 북한 넘어가려면 먼 곳으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2년 기간 동안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해경이나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어떤 면에서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내놓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새롭게 증거를 한 것인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에 월북을 왜 받는지 어떤 근거로 받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수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간 걸 인지하고도 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왜 북한 측에 나중에 어쩌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 것인지 시신이 훼손될 그렇죠. 때까지. 이 두 가지 점에서 어떤 사실관계 증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도울 교수님, 해경의 설명은 이거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수부 피살 공무원 사건을 쭉 수사를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고 쭉 하고 있었는데 중간 수사 결과를 2년 전에 발표했었던 거고 지금은 수사를 쭉 해보니까 뭐 여러 특이점을 다시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월북 정황이라 볼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뒤집었다기보다 당시에도 뭐 정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당시도 저도 의구심이 여러 가지 들었었고요. 오늘 수사 결과 발표도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좀 잠깐 지적하시면 제가 좀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알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직 어떤 결과도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적어도 정확히 뭐 뉴스를 전부 다 본 건 아니어서 아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와 사실관계나 증거라든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건지 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무슨 사실관계라든지 증거라든지 더 밝혀진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관계가 있는데 해석이 달라진 것인지 이거 좀 알고 싶고요. 해경 자체, 국방부 자체 지금 조사해서 일단 결론이 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해경이나 국방부가 순수하게 자체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외압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었는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전 정권과 그렇고 현 정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둘 다 어떤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180도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건 정말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우니까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예. 이 부분을 국민 앞에 밝힐 때까지 어떤 결론도 좀 내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 교수님의 입장은 유보 뭐 이거네요. 해경은 2년 전에는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 받은 당일 도박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까지 계속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 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됩니다. 당시에도 저 발표에 논란이 있었어요. 저게 직접적인 월북의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고. 실제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거다.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그리고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이 알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그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북이었다. 근데 당시에는 월북이라고 이런 판단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때 말했던 것도 다 정황뿐이지 않습니까? 확고부동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이나 그 당시 상황만 가지고 유추해서 한 사람과 가족의 인격을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인민재판이라고 부르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와 이 해경이 돌아가신 공무원과 그 유족들을 상대로 인민재판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말을 아껴 써야죠. 지금 와서 국방부와 해경이 다시 조사했는데 월북 정황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면 그 2년 동안 숱하게 훼손당한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의 명예는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 해경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민주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김어준 유의 어용 스피커들이 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돌아가신 분 친형이나 그 아들 그리고 어린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발표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왜 국방부와 해경이 섣불리 정황증거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짓는 발표를 했는지, 이 발표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정말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소송까지 불사해가면서 법원에서 허락한 정보 공개를 막으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부랴부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15년 동안 이 같은 정보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없게 꽁꽁 싸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정확한 사실관계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이 해수부 공무원은 사살이 됐다. 두 번째, 그리고 북한이 그 시신을 훼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딱 두 가지 사실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럼 김주일 대표님, 예. 당시에도 이런 정도의 정황 증거밖에 없었는데 무리하게 월북을 끼워 넣은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가치의 혼란을 많이 느낍니다.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인권을 좀 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민주당 정권이 섣부르게 이를테면은 월북으로 정황 증거만으로 저렇게 단정을 한 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예.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를 정파적으로 지금 모두가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올해 1월에 저 유가족을 만나서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상규명을 하는 것과 명예회복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보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뭐 납득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명예회복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마치 이제 북한 월북이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대통령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단정적으로 선을 긋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해경이나 국방부가 전혀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노도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이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름이라든지. 근데 북측에서는 또 이를테면은 이름이 파악이 안 됐다라고 나중에 사살 이후에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북한의 정보를 믿습니까? 아니면 한국 합참에 이를테면은 그 감청에 그거를 믿습니까? 어느 쪽을 더 신뢰를 해야 될지는 우리는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류 자체가 그때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수영이나 이런 본인이 의지를 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해류였는데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으로 그러니까 월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월북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무리했지만 지금도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정황이나 이런 알겠습니다. 사건이 변한 것도 없고 도박 빚이 그렇다고 없었던 것도 아니고 빚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약간 부풀려졌던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